그렇게 급했나? 그렇게 급했나?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을 초고속으로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 전임 차관 사이 이틀 만에 이용구 법무차관을 임명했습니다. 판사 출신, 우리법 연구의 핵심 멤버, 현 정부 비검찰 출신의 첫 법무실장, 추미애 장관 청문회 준비단장으로 추미애 측근,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내일 윤 총장 징계위 참여가 이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원전 변호인 이력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고요. 일단은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기자 오래 했잖아요. 대한민국 차관 인선, 그것도 법무부 차관 인선을 위해서는 청와대에 치열한 인사검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틀 만에 이게 다 가능합니까? 제대로 인사검증 이루어진 거겠죠? 글쎄요, 여기 지금 박정환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 계시니까 더 잘 아시죠? 청와대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차관, 장관 검증이 그렇게 이틀 만에 뚝딱 되는 사안은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검증할 게 워낙 많고, 본인도 이제 스스로 내야 될 것도 많고, 수집할 자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틀 만에 되긴 쉽지 않다. 이건 누구나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법무부 그전에 이제 법무실장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검증된 게 있어서 좀 더 속도 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전광석화 인사다 이렇게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틀 만에 차관을 바로 인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내일 물론 지금 윤 총장 측에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징계를 다시 연기해달라 요청을 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 법무부 징계위가 잡혀 있죠. 그래서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는 분명히 밝힌 거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어쨌든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결국 전면에 나섰다 이런 이제 언론 평가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징계위의 과정, 징계위의 결과에 대해서 결국 이제 청와대 내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쉽게 풀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윤 총장 징계위 강행의 뜻을 내비쳤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한 신문에서는 이제 추미애 장관의 시간은 지나가고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든지 평가를 하는데 결국 지금 이제 앞으로 징계위가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법무부 차관이 갑자기 사의 표명을 하면서 징계위가 굉장히 이제 갈 수 있느냐가 불확실해졌죠. 왜냐하면 징계위를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이 원래 위원장인데 본인이 직접 징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징계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를 결국 진행하고 끌고 가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법무부 차관보다는 민간위원에게 징계위원장을 넘기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결정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법무부 차관을 임명함으로써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징계위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국은 소명을 하든 해명을 하든 앞으로 정치적 책임까지를 이제 본인이 직접 감당하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은 이재명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위 강행에 대한 의지를 전면적으로 내비쳤다라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논란은 이 징계위에 사전 근거가 됐었던 감찰과 직무 배제, 징계 청구 등에 대해서 법무부의 감찰위와 법원까지 나서서 그것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오늘 크게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다뤄보겠고요. 차관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논란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원전과 관련된 수사에 탄력,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새롭게 차관으로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바로 원전 사태, 원전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백운규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운규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때도 변호인으로서 참관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윤석열 징계위 참여 및 월성 사건 수사 주요 상황도 보고받았다. 원전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장관의 변호인을 법무부 차관에 내세워서 원전 사건을 수사하려는 윤 총장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 직무배제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원전 사건 전면 수사가 있는데 원전 사건 핵심 변호인이 윤 총장의 징계를 좌지우지하게 된 건 다분히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법률적으로 바로 이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조인,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이 법적으로 이해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악연이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차관하고 윤 총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런데 이제 서울법대 선후배 지간이고 연수원 동기니까 30년 동안 형동생 하면서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용구 차관이 이런 악역을 맡았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그 많은 검사들 중에서 내가 손들고 저 차관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 생각이 돼요. 전관예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은데 대표적인 전관예우가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을 텐데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판사 검사를 갖다 하고 있다가 하고 있는 중에 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장검사로 맡았던 사건을 갖다가 제가 변호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주임 검사들 잘 알고 그러니까 충분히 영향을 갖다가 미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전관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 그래가지고 전관예우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고요. 있으면 그건 범죄 행위 같이 돼버리니까.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예. 자기가 돈을 받고 담당하던 사건을 그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갔단 말이죠. 예. 이거는 뭐냐? 제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거는 신전관예우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전관이 아니잖아요. 현관이잖아요. 그럼 이건 현관예우가 되는 건데 전관예우보다 훨씬 더 나쁜 게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리 이용구 차관이 무슨 생각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런 자리에 있었으면 하면 안 되는 자리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아무리 대통령께서 이 차관 당신이 좀 맡아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는데 자, 청와대에 계신 두 분의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네.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안자부 장관의 변호인을 법무부 차관에 앉혔다라는 것은 윤 총장이 하려 하는 원전 수사를 청와대가 무력화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기사가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삼척동자라도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꼭 지금 신임 이 차관이 자격이 부족했다는 게 아니라 법조인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차관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번 주제에 대해서 제목 다룬 것처럼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백운규 지금 원전 수사 문제로 연루돼 있는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을 왜 굳이 이 시간에 그렇게 급하게 법무차관에 임명을 했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 원전 수사에 대해서 무언가 영향을 미치고자 아니면 원전 수사에 무언가 두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뭔가 좀 조정 내지는 간섭 내지는 사전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일반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굳이 이런 사람을 꼭 그렇게 검증도 부족한 시간에 임명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는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수현 전 대변인,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또 현 정부의 초대 대변인이셨으니까 공교롭게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던 날은 검찰 내부에서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순간과도 일치했는데 혹시 지금 이용구 차관을 차관으로 임명한 의도가 총장에 대한 징계 의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사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박정하 대변인께서 삼척동자도 그렇게 오해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오해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인데 절묘하게 그런 타임들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맞아 떨어지고 있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처음 논의했던 이용구 법무차관을 왜 그렇게 급하게 지금 임명했느냐. 징계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징계위에 영향이 있죠. 고기영 전 법무차관이
추미애 장관이 참여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그 차관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대통령 입장인 인사권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섭섭하고 괘씸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직무를 유기합니까? 차관에 임명이 될 때는 차관으로서 그러한 주어진 어떤 법적 의무 이런 것들을 다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징계위원회 구성도 되지 못하게 그런 위험에 빠뜨리면서 물러나는 그 무책임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 인사 절차가 이용구 차관의 인사 절차가 좀 다소 급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법적으로 절차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어쨌든 차관을 빨리 임명해 주는 것이 인사권자의 의무였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요청했을 거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다만 대통령은 그러기 때문에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례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그런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대통령은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뭐 제가 남들보다는 좀 잘 압니다만 이분이 그렇게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뭐 쉽게 얘기하면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징계위원회에 뭐 이 양반을 통해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리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인사권자로서 급하게 필요한 그런 어떤 링을 필요하다는데 링이 한쪽이 무너졌는데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심판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그건 지켜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원전 수사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아니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금방 와서 딱 원전 수사 구속영장 집행 딱 하는 거 보면 아니 윤석열 총장이 계신 한은 그게 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전 그 정책의 문제까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 조작이라고 하는 단서가 분명히 있는데 수사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검찰 영장 청구 신청이 왔는데 그걸 인가를 안 할 재주가 윤석열 총장은 없어요. 서로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도 정치적 어떤 해석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서로 해야 할 일을 딱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론의 정치적 해석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